안녕하세요. 제가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잠깐 일을 하시다가 저와 동생을 키우려고 회사를 관두신 적이 있어요. 엄마는 저희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투자도 하셨어요. 그 결과로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대학에 다니는 시기에 작은 5층짜리 건물을 공동 명의로 갖게 되셨어요. 부모님 덕분에 열심히 산 결과로 저와 동생도 뿌듯했고 부모님도 많이 기뻐해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물론 세상 일은 열심히 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나는 했다. 생각해요. 그 결과 공부와 알바를 후회 없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덧 졸업이 다가왔어요. 나는 작곡을 전공해서 유학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작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유학을 다녀온다 해도 그만큼 결과를 내는 것은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어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음악 학원을 찾았어요. 부모님은 나를 일정 부분 지켜주겠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선택했어요. 해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에 가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학원을 열었어요. 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원장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한 명 한 명 열심히 가르쳤어요. 1년 후에 학생 수가 많아져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저와 함께 있는 부원장과 시간제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둘을 더 뽑았어요. 이 정도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분이 좋아서 자신감이 솟구치고 매일이 보람차다. 학원이 번창하는 재미에 매료되어 버렸다. 학원을 개업한 지 5년이 되던 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 2층 전부를 계약하여 학원을 이전했다. 엄마는 부모님의 건물을 사용하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하고 싶었다. 또한 내가 계약한 곳의 위치도 더 좋았다. 우리 학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음악의 기본적인 리듬과 박자 감각을 탄탄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나중에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에도 박자를 따라갈 수 있어서 곡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디사이저를 공부한 후 음악 학원에서 실험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동시에 보컬을 배우는 학생들을 모집했더니 의외로 많은 중고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인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배우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전자 건반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받는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는 돈을 벌면서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9살이 되었는데 엄마는 늘 너는 지금 잘하니까 돈도 벌고 좋겠지만 또 다시 어느 순간에는 30을 넘어버리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다 해도 평생 혼자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삶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30대가 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젊을 때는 40을 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엄마의 권유에 따라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한 번 만나고는 그만뒀어요. 그러던 중 학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소개팅을 해줄래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없다고 하자 제 친구는 그냥 만나보기만 해볼 것을 권했어요. 소개팅을 해서 다 사귀고 결혼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심심해서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움직여서 소개팅에 나가게 됐어요. 상대는 치과 의사로 일하는데 저와 끝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개업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게 398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미정 씨라고 하는 걸 한번 잘 사귀어 보고 싶어요라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그 남자가 괜찮았고 이러한 이유로 몇 번 만나는 동안 사귀자고 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나 되게 마음을 졸였어요. 제가 정말 잘할 개업이 정 씨애라며 어린애처럼 좋아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빴고 저도 학원 일이 계속해서 바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는 꼭 만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남자가 느닷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서로 바빠서 계속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는 말을 할 만큼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 오래 만났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난 우리 정도 맞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서로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차차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라는 남자가 말했어.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너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니 잘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엄마 말대로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에 관심 없는 줄로 생각하시다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두 분 다 기뻐하셨어요. 남자가 치과의사라고 하니 엄마는 직업 때문에 더 좋아하셨죠. 저희는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였어요. 아버지는 목재 상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여동생 한 명이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했고요. 남자 부모님이 생각보다 드물게 생각되었지만 선입견이라고 생각했어요. 3년 내내 엄마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님들이 점잖은 분들은 아닌 것 같다. 남자를 보면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집안만 무시 못할 테니까라고 하셔서 저도 좀 망설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조금 고민 끝에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고 저와 남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얼마나 더 좋은 집안을 만나겠다고세요? 나는 좋았던 사람들을 떨쳐내는 것이 도리상 옳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이에 마찰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학원에 갔더니 원장실 앞에 이상하게 생긴 금색 장식물이 걸려 있었어요. 누가 넣어놓은 것인지 물으니 시간 제한이 있는 레온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하길 내가 오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원장님의 시어머니라며 이것을 걸어두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물으니 원장님은 어머니라며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샤모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맞다고 하더군요. 그 곧 주인에게 얘기를 잘 전달했어요. 너 좀 잘 살펴봐 줄래? 돈을 불러오는 거니까 잘 처리해야 해. 그걸 놓고 있어야 해. 어머니가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열쇠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나의 며느리가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나 나는 네 시험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주인도 곧 10시에 도착할 테니까 너도 참 혼쭐이 나게 생각했는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구나. 아니야, 오신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있는 시간에도 난 없을 땐 들어오는 거, 그게 조금 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 장식품 같은 건 저와 인원들과 함께 사면 좋겠어요. 그 말이 크게 말이 좋았느냐? 내가 한 일이 다 마음에 안 들면서 그래. 됐으니까 그만해라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저는 건물 주인이나 시어머니한테 열쇠가 됐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인은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누구였는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난 차렸어. 원장님 결혼식에 갔어도 시어머니까지 챙겨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하루 길바닥에서 큰 소리를 짖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줬지. 혹시 학원에 무슨 실수라도 했어 나도 원장님 학원이 잘 되고 평판이 좋으니까 우리 건물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좋은데.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하니까 당장 13 바꿔줄게.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앞으로 무슨 청구서 같은 것이 왔는데 2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학원에 걸어놓고 간 그 희한한 물건의 가격이었어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서 생색은 다 냈으면서 물건 값은 저한테 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학원이 잘 되라고 걸어놓는 건데 네가 돈을 내야지. 그 돈을 왜 내가 냐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반품을. 그러나 한 번 걸었던 것은 반품을 안 준다고 하던데 되려나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 사고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잘 되라고 해준 거지만 원래 그런 건 돈을 주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일일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그러신 건 다 싫어하신 거나 동의에 몰랐네. 나의 많이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줘. 어쨌든 당신을 잘 되라고 하는 일이잖아. 남편 말대로 나의 많은 어른이겠다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장식품 값을 물었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장식품은 학원에 오는 사람들도 다 너무 이상하게 봐서 상자에 넣었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없을 때 한 번 더 학원에 오셨고 열쇠가 맞지 않자 제가 열쇠를 바꾸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학원은 회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설명했고 치아마니도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되신 내랑 학원 인테리어 우리 승리한테 맡겨라. 승희 이번에 회사 들어가고 실적 샀는데 새언니가 좀 도와야지. 어머니, 저희 학원은 인테리어 계획이 없는데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는 학원 매출도 늘려야 되는데 학생들의 수업 계획에도 지장이 있어요. 너희 학원은 크고 학생 수도 많은데 뭘 그렇게들 눈치를 보면서 장사를 하니? 며칠 쉬는 게 대수야. 더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해서? 따지니 진짜 제 창에 붙일 수 없다며 성질을 내는 것은 정말 황당했어요. 쉬는 실적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를 생각해서 해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이제는 남편까지 한술 더 뜨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따지고 듣는 건 며느리로서는 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가 있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걸 보고 따지고 들어가면 어머니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모르고 맨날 그런 말만 하실 텐데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괜찮다는 거야? 당신 두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하고 나한테 많이 해하라고 하니까 점점 짜증나. 그렇게 싸우다가 얼마 안 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아버지가 목재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나가신다는 거였어요. 일일 노동자로 일하시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목장을 한다고 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오히려 힘들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우신 것에 대해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문제였어요.
처모가 신우의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운을 차는데 1억을 달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신우이가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요. 보니까 스택 식구들이 전부 제가 1억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유는 제가 제일 돈을 잘 보니까 제가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도 내가 이런 걸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내야 해? 이렇게 애를 장난처럼 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내 동생 결혼 때도 그렇게 돈 쓸 생각 없었어. 항상 느끼는 건데 당신은 매사에 너무 개선적이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다 그래. 내가 책과를 너무 못 산다는 동네에 사다 보니 환자가 없어서 크게 벌어들이는 것은 없는 거야. 그것도 1억이라니. 지금은 내가 너희 가족이거든. 가족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내일 줄 수도 있지. 뭘 그러는 거야? 더 황당한 건 시아버지였어. 자기가 가게라도 있어야 친일을 사던 집에 면목이 있다며 1억을 못 주면 자기 가게를 내달라는 거야. 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어. 우리 부부는 항상 대립하고 언제 헤어져도 놀라지 않을 정도였어. 무엇보다 시어머니 가족들이 다 저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너무 억울해. 결국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서 시내의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은 때 저는 친정에서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알려졌고요. 엄마는 결혼 전에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셨어요. 사람 상부 구선입견과는 다른 것인지 조심해서 생각했지만 결국 인상이 맞았네요. 미래에 어떤 일이든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면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또한 제가 살고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정아,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뭘까? 그래서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너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다고 느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친구와 통화를 듣게 되었어. 그 친구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길래 소개팅한 사람의 말에만 의지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야? 고집이 세고 나서도 나에게 곧장 들어오라고 생각을 안 해서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강남에 있는 내 집과 차를 나눠줄 거라고 하니까 장점이 뭐야? 늙은이들은 값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팔면 돈이 들어오겠지. 그렇게 검을 팔아서 돈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 많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받아들여야 할 게 있다. 더러워하지 않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던데. 절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나를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제 돈을 보고 집을 건설한 것이 결혼의 이유였어요. 배신감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걸 알게 되자 전화로 난리를 치더군요. 당장 와달라고 소리쳐도 전혀 굽히지 않으니까 그 행동을 내 차까지 쫓아왔어요. 그러자 엄마는 나에게 단편을 현관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했어요. 의림이라는 정의를 만날 수 없다는 말에 내가 다 듣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 물건과 미정의 학원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하더라.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후 내 딸을 돈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냈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신우의 상견례에 나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직 형식이 안 되어서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며 네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어 하면서 갖은 말로 쌓아서 상견례하는 자리로 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선생님들도 오갔다 하지만 샤모니만은 상대할 수 없어서 그날만 가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하니 신이 난 듯이 자기 따르기를 요청한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네 친정인 좀 살게. 우리를 우습게 알아보는 우리 승리짝은 항상 부자야. 어제 써진 친척은 아니라며 부탁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자꾸만 그 사진을 보기만 했어요. 나는 결심하고 사무실에 가서 온화하게 따져 정식으로 의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 학원 업무를 모두 열심히 하였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걸 잊으려고 일에 열중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물지 않는 날이 왔어요. 집 앞에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서 상품된 장소에 도착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잠시 있다가 남자 친구 집안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를 보면서 무표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어? 라고 그 남자 어머니가 말하자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보더라고 하네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그 남자도 제게 아른 척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촌, 숙모.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대화를 시작하며 제가 인사를 하자 신우는 당황하여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사촌 누나야. 근데 누나가 여기 계신 줄 몰랐어. 잠깐만 여기 온 거라면서 말하니 가족이라는 말에 방긋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누나는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람이 혹시 있냐고 했더니 모두가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찾느냐면 우리 집 건물과 수입을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 이 남자라고 말했어요. 당신 여자친구 오빠, 삼촌, 숙모,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시아버지인 두 분은 목재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러 다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들어온다고 무조건 그것이라고 하여 학원에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놓고 다시 던져놓고 그것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맞으시죠? 그분이 들으셨죠? 찬후에 결혼 전에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도 별다른 중요한 사정 없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 남편과 시아버지 집 식구들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서예가 지금 무슨 말이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최근에 평소에 기다리고 싸워도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러지 않는 말하고 하는 건 아니지 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라는 걸 삼촌의 가족도 다 알아요. 어디서 변호사 소개를 받았는데요. 삼촌이 친한 변호사를 알려주셔서 간 거예요. 어떻게 이 인연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 야. 너 전생에 왕국을 구했나? 어쩌다 이런 여자랑 얽히지 말라 했더니 내가 나온 걸 보니 신우는 그 말에 듣고 파래져서 보이기를 멈출 걸 알았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그렇게 시작도 전에 파토씨는 재밌게 놀고 삼촌과 충무는 완전 속아서 그냥 가버렸지. 친누이는 사촌들이랑 나가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려 원망스럽게 시댁에 나를 봐요. 식구들과 함께 나왔지. 며칠 뒤 삼촌 집에서 결혼 얘기가 없다는 걸 들었어. 거기다가 새로 들어간 건물 주인이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라서 남편은 매일 초조해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것도 있군. 남편이 몇 달째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갈등이 좀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면서 남편에게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치아머니와 남편이 몇 차례 저에게 와서 빌었어요. 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될까? 무슨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남들을 괴롭히려 들었던 거야? 아드님도 똑같이 빼앗았다는데 그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은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아. 정말 미안해. 당신을 서운하게 했던 걸 사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해보자. 살아보자.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까? 나를 본 적이 없이 그냥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잖아. KO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게 포기하고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그 뒤로 온순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은 치과가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건물을 나가 버렸대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벽이 성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인 아저씨가 화를 내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골로 내려가서 치과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게 발각되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요. 그 집안도 지방 먼 곳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서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해요. 몇 년 뒤에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촌 동생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저야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촌 동생의 인생을 구한 것 같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좋게 쓰면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법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사연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